네, 여러분, 이번 장은요, 4장 운동학의 스포츠 적용이에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바로 이 거리와 변비예요. 거리와 변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리는 실제로 이동 경로의 길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20m의 왕복 달리기를 했는데 20m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어요. 그 몇 미터의 거리를 우리가 움직인 거죠. 20m를 갔다가 왔으니 40m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리예요. 변위는 20m 거리를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왔는데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변위는 갔다가 다시 와서 결론적으로 내가 움직인 거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방향성에 지닌 변위는 처음 이동한 변위와 원래 위치로 돌아온 변위가 합쳐서 0m가 된다. 이게 거리와 변위의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거리는 거리의 방향성을 놓고 크기만 존재한다. 즉 스칼라 양이다. 변위라는 것은 방향성과 크기가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벡터량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죠. 다음에 속력과 속도예요. 우리는 혼용해서 이 말들을 쓰지만 운동역학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죠. 속력은 단위 시간에 움직인 거리, 단위는 미터 퍼 세컨, 센티미터 퍼 세컨, 민 퍼 미닛, 미터 퍼 미닛, 킬로미터 퍼 아워예요. 1초에 몇 미터를 가냐? 1초에 몇 센티미터를 가냐? 1분당 몇 미터를 가냐?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가냐를 의미한다는 거죠. 크기만 나타내는 스칼라 양이다. 속력은 스칼라 양.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소요시간이다. 자, 20초에 20m 달리기를 왕복을 했는데 20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속력의 경우에는 초속 1초당 2m를 갔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속도는 단위 시간에 움직인 변위이다라는 거고요. 20초에 20m를 왕복 달리기를 한 경우 속도는 초속 0m예요. 그렇죠. 따라서 0m 퍼 20초 또는 20 플러스 마이너스 미터 퍼 세컨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속력과 속도가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자, 가속도는 A부터 B 구간을 움직였는데 동일한 사람이 시간으로 동일한 초로 이 거리를 동일하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쭉 뛰다가 중간 부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더 빨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승점을 지나갈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초 단위로 또는 미터 단위로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0.5초가 걸렸는데 여기서도 여기는 0.4초가 걸렸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0.2초가 걸렸고 여기서 0.1초가 걸렸어 라고 나눠서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단위 시간에 일어나는 속도의 변화율이다라는 거죠. 거리와 방향을 고려하는 벡터량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중력 가속도는 9.8 미터 퍼 세컨의 제곱이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자, 다음에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생각을 해볼게요. 공을 이렇게 던졌어요. 쭉 포물선을 이루고 중력에 의해서 다시 내려왔어요. 이게 포물선이죠. 그렇죠.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던진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이동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수평과 수직으로 구분을 짓는다. 공을 앞으로 던졌다면 수평면에서 수직으로 올렸다가 내려가겠죠. 그렇죠. 수평 운동, 작용하는 힘이 없다, 가속도가 없다. 수직 운동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수직 운동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공을 위로 던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 이것들이 두 개가 합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투사체의 포물선 운동 형태를 나타낸다예요. 이것들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사 속도예요. 공을 빨리 던질수록 멀리 가겠죠. 수직 속도와 수평 속도의 합, 투사 속도가 빠를수록 투사 거리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살살 공을 던지는 것과 세게 공을 던지는 것, 누가 더 멀리 나가겠냐 이거죠.
두 번째는 투사의 높이예요. 내가 공을 높은 각도로 공을 던졌을 때 공이 이렇게 쭉 날아가느냐, 또는 공을 낮은 각도로 공을 던졌을 때 공이 이렇게 떨어지느냐, 바닥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누가 더 멀리 나가겠냐 이 말이죠. 당연히 투사 높이가 높을수록 길면 투사 거리는 증가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투사의 각도예요. 공을 던졌는데 이렇게 위로 던진다면 거리는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앞으로 던진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적의 투사 운동의 영향을, 포물선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도는 45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5도로 날아가야지만 가장 공을 멀리 던질 수 있다. 따라서 투사의 각도가 45도 이상에서는 거리보다 높이가 유리하고 45도 이하에서는 높이보다 거리가 유리하다. 45도쯤은 이 두 개가 가장 합해서 가장 멀리 나갈 수 있는 각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요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각운동입니다. 19년, 20년, 22년, 24년에 나왔고요. 각운동의 개념은 운동학은 회전운동이나 각운동을 다루게 되는데 기본 개념은 직선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단위는 몇 도, 몇 라디안, 몇 도, 90도, 몇 라디안, 몇 세타, 몇 회전이다 라고 단위는 정해져 있다. 각 위치, 거리, 변이, 속력, 속도, 각 속도는 외워야 됩니다. 이것들을 이해하기는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머리가 막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위치, 거리, 변이, 속력, 속도, 가속도는 외워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이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볼게요. 위치, 축에 따라 움직이는 병진운동에서 회전축 기점을 하는 기준선과 물체 위치가 특정 시점에 이루는 각도이다. 그게 각의 위치이다. 각의 거리는 회전하는 물체가 움직이는 전체 각도이고 스칼라형이다. 변위는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벡터량을 가지고 있다. 키워드들을 외우자라는 거죠. 속력과 속도는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속력은 변화율을 나타내는 스칼량이고 각속도는 각 변위에 따른 변화율을 나타내는 벡터량이다. 시간에 따른 변화율, 변위에 따른 변화율, 그리고 각 가속도는 말 그대로 각 가속도 시간에 따른 변화율로 나뉜다. 이게 바로 각운동의 개념이다 라는 거죠. 너무 단어가 어렵다고 해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키워드들만 이렇게 찝어서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속도와 가속도 22년과 23년도에 나온 문제입니다. 선속도,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 원의 반지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속도가 일정할 때는 회전 반경의 길이와 비례하다라는 것들. 트랙 경기에서 같은 각속도로 이동을 하면 중심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있는 선수가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라는 것들이죠. 트랙이 있는데 여기서 5명이 동시에 한 바퀴를 돈다라고 하면 당연히 멀리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거리를 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 때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거리를 조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속도가 일정할 때 물체의 각속도는 회전 반경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회전 반경에 비례한다. 회전 반경에 반비례한다. 각속도와 선속도를 구분질 수 있는 키워드다라는 것들. 그렇다면 회전 반경이 크면 유리할 때와 짧으면 유리할 때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어요. 회전 반경이 클 때 유리한 것은 배구에서 스파이크 동작.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뒤에서부터 팔 뻗어서 쭉 스파이크하는 동작. 골프에서 팔을 쭉 뻗고 어드레서 뒤에 이렇게 쭉 팔을 뻗어서 치는 동작. 이것들이 신체 분절의 각속도가 최대일 때 선속도는 회전 반경의 길이에 길게 해서 증가한다. 배구의 스파이크, 테니스의 서브, 골프의 스윙 등의 팔꿈치 관절을 최대한 펴서 넓게끔 길게끔 하는 것이 회전 반경이 크면 유리할 때이다. 그렇다 반대로 회전 반경이 크면 불리할 때, 회전 반경이 크다라는 것은 중심선에서 그만큼 벗어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회전 반경이 짧으면 유리하는 종목들이 바로 다이빙에서 회전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버가 하나, 둘, 점프. 그래서 팔다리를 다 쭉 펴고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돌아질까요? 팔다리를 최대한 움크려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회전 반경이 짧을수록 각속도는 증가한다예요. 더 빨리 돌 수 있다는 거죠. 체조에서 공중회전, 수영에서 다이빙, 사지를 움크릴 터크 자세를 취하여 회전 반경을 짧게 함으로써 각속도를 증가시킨다라는 것들. 이게 바로 손속도와 각속도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1장부터 천천히 설명드려서 내려온 내용들이 결국에는 응집되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운동 역학의 시험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